그리고 그날 밤이에요. 모든 가족들은 남편과 신부가 방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시동생이 자기가 죽인 형의 시체를 엎고 자신의 집 화장실에다가, 그때 당시엔 이제 시골집이니까 화장실이라는 게 어떤 형태로 생긴지 아시겠죠? 그 화장실에다가 형의 시체를 넘어진 척 널브러져서 이렇게 던져놔요. 그리고 나서 1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누이 집으로 찾아갑니다. 누나 이상한데 형이 화장실 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어. 뭔가 이상해. 그리고 그들은 같이 화장실에 갔고 얼굴에 상처가 나 있고 이미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는 형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너무 뻔뻔하죠. 날이 밝았고요. 뭐 그때는 시골 사람들이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사고로 죽었는데 형의 시체를 바로 처리해서 동네 뒷산에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다고 생각했던 어린 신부와 그리고 동생, 시동생이 갑자기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형이 죽은 집에서 나 못 살 것 같아요. 난 여기서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시체를 매장하고 바로 다음날, 시간도 주지 않고 6월 17일 날 그 김양과 박 씨의 동생이 바로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근데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상하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거 결혼한 지 3개월도 안 된 처잔데 남편은 죽고 시동생이랑 집을 나갔어? 그리고 남편은 사고사로 죽어? 그래서 남편은 그 동네 사람들이 이 모든 사건을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경찰에 신고를 해요. 혹시나 해서. 그래서 경찰도 이거 약간 이상한 사건이다 생각을 하고 이 둘을 수배하러 다닙니다. 결국 이 둘은요, 수배 대상에 올라가 있다가 친척집을 전전긍긍하고 숨어 있다가 결국 검거됩니다. 자, 그들이 검거되고 나서 경찰과의 진술 과정에서 이렇게 김양이 얘기했다 그래요. 저희는요, 저희 남편 죽이고 나서 방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안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시동생은 남편 시체 옆에서도 성관계를 가졌어요. 뭔가 편안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충남 금산에서 있었던 17세 신부의 폐륜화 이야기였습니다. 사이코패스적인 조금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사랑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 같아. 그는 의사였습니다. 당시에 레지던트 2년 차였고요. 총망받는 의사였어요. 입술티도 발라야 되나? 그런데 그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그렇게 잘 살진 못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힘들게 사시고 대학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그랬던 그가 기적적으로 A양을 만나게 됩니다. A양은 상당히 재력이 있는 집의 딸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였고요. 그 둘은 사랑에 빠졌고 B씨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 의사의 B씨를 의사예요. B씨. 이 B씨는 물론 이 여자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그 약간의 기대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난 의사인데 어차피 학교만 졸업하면 잘 나갈 건데 돈 많은 여자하고 결혼해서 인생 한번 고쳐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2010년 대학병원 레지던트로 있던 B씨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웠던 A양이 결혼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던 이 닥터 B에게 A양은 외제차를 선물로 사주고요. 집도 새로 사주고요. 또 그에 맞는 뭐 호화로운 것도 사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줬어요. 뿐만이 아니라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이 B씨 내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로만 듣던 의사 서방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한 간호사와 눈이 맞습니다. 27살의 자신의 와이프보다 좀 젊고 예쁜 이 간호사와 눈이 맞다 보니까 병원 내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잖아요. 누군가를 통해 이 두 사람이 부정적인 관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게 와이프 귀에 들어갑니다. 와이프와 닥터 B씨의 그런 평소 관계는 좋았느냐?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돈이 좀 많았던 A씨가 뭐라 그럴까? 자신의 얼굴에 너무 많은 투자를 했고 지속적인 성형수술을 받았고요. 게다가 여보, 내가 시댁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대줘야 돼? 자기네 집 돈이 없어? 약간 이런 식으로 남편을 무시하는 발언을 통해서 조금 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신의 남편이 간호사와, 그것도 27살의 간호사와 부정한 관계가 됐다는 걸 발견한 여자가 너무나 그 분노감, 배신감, 그거에 남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엄청 화를 냈겠죠? 남편이 손이 발이도록 빌었어요. 제발 용서해달라고. 네가 나한테 도와준 거 나도 잘 안다고. 나를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 남자한테 아주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네가 날 맘 아프게 했으니까 너도 아파봐야 돼. 자해해. 자해. 남편한테 자해를 하라 그래요. 그리고 너도 나와 똑같은 아픔을 느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자해를 한 자국을 너 27살 여자랑 바람났냐? 그 자해한 자국을 27개의 바늘로 꿰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27바늘을 꿰매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신의 왼쪽 팔뚝에 자해를 합니다. 자해를 하고 나서 그거를 부인이 보는 앞에서 27바늘을 꿰매요. 그러면서 용서를 빌어요. 여보, 미안해. 나 꿰맸어. 나 용서해줘. 그런데 여자가 분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가 자해를 하고 27바늘을 꿰맸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당시 부츠를 신고 있었는데요. 그 부츠로 남편의 성기를 걷어차기 시작해요.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죠. 열받은 여자가 남편의 성기를 걷어차다. 그런 일 저희도 몇 번 들어봤는데요. 여자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가 집에 있던 망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망치로 남편의 성기를 27번 내려칩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아, 망치 부인이라고 나오네, 그렇게. 자, 이거는 아프리카에서 열심히 방송하시는 망치 부인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 코미디 방송 됐어. 망치 부인님이라고 떠가지고. 망치 부인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은비가 왜 이혼을 하지 범죄를 저질러? 말이 안 돼요. 근데 생각해봐, 은비야. 너가 사랑했다고 믿었던 남편이 너 모르게 뒤에서 그렇게 부정한 짓을 저지르면 사실 여자라면 열받을 수 있죠. 결국 둘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여자가 이기게 됐어요. 그래도 남편은 의사잖아요. 남자가 그때 당시 아직 군대를 들어가지 않았었는데요. 군대 전까지 여자에게 매달 600만 원이라는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결정이 나요. 그런데 남자가 만약 군대를 갔다 오면 진짜 의사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매달 7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약속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위자료가 지급이 안 되네, 뭐 소송을 하네 마네. 그러다가 결국엔 법원이 여자가 이렇게 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금액을 좀 줄여줬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참 별거 다 있죠. 살해는 안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성기를 27번이나 내려친 거야. 글쎄요, 이건 보통 여자였을까? 아니, 보통 아무리 열이 받아도 보통 정신의 여자라면 망치를 들고 남편의 성기를 27번이나 못 꽂아요. 그냥 죽이지, 그냥 이렇게라고 얘기하시는데 상상만 해도 아파요. 사이코예요. 그냥 죽여요, 차라리.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 저희가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물론 스뮤디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물론 여기를 이렇게 망치로 맞는 기분은 어떨지 상상은 되지만요. 저희는 여기 여자 팬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여자 팬분들은 사실 남자분들이 거기를 맞는 게 어떤 감정인지 우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건 우리도 아는데 얼마나 아픈지는 몰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3번째 사건이었어요. 2가지 사건이 더 남아있죠? 오늘은 이런 식으로 단막극으로 가지고 왔어요. 사건별로요. 자, 다음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3년 12월 일본의 교토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집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카케이 이사오예요. 카케이 이사오. 남편이 글쎄 집에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가 서둘러서 911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911이죠? 저기 남편이요. 지금 쓰러져 있고요. 몸이 차가워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응급구조원이 도착했고 남편은 이미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 그래서 와이프를 신문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저기 와이프 분이시죠? 네. 남편분이 어떻게 죽어 있었나요? 평소에 우리 남편이 목욕 시간이 되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서재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층에 가봤더니 남편이 책상 옆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그녀의 나이가 67세, 그녀의 이름은 오치 사코입니다. 남편은 카케이 이사오 씨는 75세였고요. 그러니까 이미 나이가 좀 많은 노부부였어요. 노부부인데, 그러니까